오늘은 그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좀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요. 제 종목은 사실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해드렸던 기존 종목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리뷰보다는 일단 시청자 종목 상담을 하는 걸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전문가님. 네네. 네, 첫 번째 분은요. 닉네임 안님이십니다. 이 종목은 맥스로텍 2,075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맥스로텍 종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맥스로텍 오늘 1.23% 오름세 보이면서 1,23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맥스로텍 같은 경우가 이게 그 스마트 팩토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로봇 자동화 설비 테마거든요. 이게 자동차 생산 자동화 시스템 업체인데요. 네. 일단 이게 예전에는 흐름이 되게 괜찮았고 이 앞전에 이 상승은 이게 어떤 바이오 회사를 인수해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는 어떤 얘기 때문에 이게 상승을 했고요. 이때 코로나 테마와 겹치면서 이렇게 슈팅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회사가 좀 이상한 게 이제 2월 2일 날에 어떤 회사에 뭐 결국에 수습은 했어요. 수습은 했는데 부도설이 좀 돌면서 시장이 이제 계속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운 파마 코리아라는 그런 그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 뭐 그런 회사를 인수했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21선을 넘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보면 요즘의 시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시장 자체가 예전에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서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나서 이제 그 요즘들은 이제 그런 게 실적으로 보여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조금 이제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그냥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부도설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저도 무섭고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도 이렇게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는 회사를 굳이 불안하게 이게 어음 결제가 안 됐다가 어떻게 수습은 했지만 그 다음번에 어떤 그 다음번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나오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님의 맥스로텍에 대해서 반등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주린이 님이시고요. LMS 13,397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LMS 오늘 4.24% 내림세 보이면서 11,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LMS라는 이 종목은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그 LCD 뭐 프리즘 시트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그 전에도 예전에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모습들이 몇 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근데 부침이 되게 심해요. 이렇게 좋았다가 또 이렇게 많이 큰 하락을 했다가 이게 지금 27,000원에서 지금 5,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7,000원에 갔다가 지금 또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회사의 움직임은 그 라이다가 이제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어떤 레이저 시스템인데요. 네. 그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함께 이제 고정형 라이다를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회사 자체의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EPS도 지금 한 작년 기준으로 한 1,2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배당도 뭐 이번 연도에 한 200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배당 여력도 있고 실적 자체도 괜찮고 지금 어떤 그런 미래의 어떤 사업들 좀 준비하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의 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시장의 어떤 그런 큰 하락 때문에 조금 약간 같이 밀려 내려오고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회사 자체가 좀 괜찮다 보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MS 회사 자체는 좋으니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세 번째 분 상담 도와드릴게요. 돈벌자 님이시고요. 카페24 35,000원, 비중이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카페24는 0.45% 내림세 보이면서 33,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카페24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인데요. 얼마 전에 쿠팡 상장 이슈로 인해서도 급등을 했었고 또 이게 그
그 페이스북하고 페이스북 숍스 실시간 그런 연동을 한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전에도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또 한 번 이제 무상증자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좀 슈팅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가 나오고 나서 회사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도 이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어떤 그런 날 좀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면서 좀 이제 시장의 하락과 함께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무상증자를 한 지가 조금 시간이 되는 요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종목 상담을 했던 종목 중에서 동구바이오 제약도 지금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부분에 지금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부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유심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이후에 그 기준이 배정 기준일이 되고 그 이후 흐름이 되면 이제 물량 상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흔히 많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유비쿼스라는 종목도 그 전에 무상증자를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흐름이죠.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서 급등을 줬고 쭉 배정 기준일까지 올라가다가 권리락을 하고 나서 권리락을 하니까 이제 가격이 싸게 느껴지니까 그날 마지막으로 슈팅을 한번 주고 그 다음부터 내어 타는 거거든요.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고 나서도 이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유비쿼스라는 회사 자체도 나쁜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우량한 회사인데 5G 관련주고요. 그런 회사들도 무상증자 이슈가 있고 나서 통상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인다라는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물려있는 가격대나 사신 가격대가 지금 현재 가격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61선, 121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 이용해서 좀 물량 줄이자. 지금 비중 너무 많습니다. 반등 나올 때 좀 물량 줄이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페24 종목에 대해서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은 올림이시고요. KTH 18,7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KTH는 오늘 4% 내림세 보이면서 1,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종목도 쿠팡 수혜주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KTH 같은 경우도 동방이나 같은 다른 친구들 한번 같이 보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보다 업종이다. 강한 제일 1등 대장주가 이제 동방이잖아요. 동방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동방 그리고 KTH 지금 KTH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회사 이슈를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오르고 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게 지금 전부 이 쿠팡 이슈 관련주들하고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방의 이런 대장주의 흐름을 한번 보고 좀 판단하자라는 모습 말씀드리고 싶고요. KTH가 동방보다 좀 그런 어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매수세가 좀 약하기 때문에 동방이 보합일 때 KTH는 마이너스로 가고 동방이 크게 올라도 KTH는 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그 차트를 많이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동방은 사실 이게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거든요. 이 점 상한가를 갔던 부분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고 있어서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오면서 들썩들썩 하다 보면 이걸 넘어갈 수 있는 마지막 쿠팡이 상장된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한번 넘어가서 슈팅이 걸렸다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KTH 같은 경우는 흐름상 봤을 때 지금 너무 멀어요. 전고점이. 너무 멀어서 이게 한 번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뚫고 넘어가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쿠팡의 상장 이슈가 이미 앞전에 나왔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서프라이즈로 이걸 넘어가거나 이러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뭐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도 아니고 그냥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앞으로 만약에 실적이 괜찮아진다 하더라도 반등했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힘을 모았다가 나중에 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비중 30%면 비중이 좀 너무 많으시고요. 지금 18,000원 부근에서 18,700원 거의 위에서 이제 그 윗꼬리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게 좀 여기서부터 이제 끌려 내려오면서 좀 고통을 겪으셨는데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고 본인의 본정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손실의 최소화에 집중해서 조금 빠져나오는 거에 집중하자. 그래서 동방이나 이런 흐름 같이 보면서 KTCT, 뭐 동방 같이 이제 관련주들 같이 모아서 보면서 좀 대응을 하자.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테마의 대장주인 동방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크님이시고요. 인터파크 5,500원 비중도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인터파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파크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행주의 흐름이 괜찮긴 하지만 지금 혼자 9%의 하락을 맞았으니까 지금 앞전에서도 하락이 나올 때 이만큼 조정이 나오고 다시 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1파 그리고 2파에서 지금 여기 전고점을 크게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좀 이 부분을 또 넘어서 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후 상황을 봐야 된다. 근데 인터파크 지금 현재 비중 너무 높다. 5,500원이면 이 위에 여기서 사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쭉 이제 5일선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옆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매수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고 오늘의 시장의 대응을 조금 못하신 부분이 약간 조금 패착이긴 한데요. 일단 오늘 큰 하락 떨어졌으니까 아마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오면 반등 시에 조금 비중 좀 줄이자. 비중 50% 너무 많다. 여기에 지금 너무 많은 걸 거셨는데 좀 그분은 이제 계좌를 조금 보호할 필요가 있다. 반등 시 좀 비중 축소하고 좀 이후 상황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상담자이신 것 같아요. 탱크님의 인터파크 종목에 대해서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전문가님. 네네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